선현재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이 인간의 운명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성가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거치며 후진국 반열에 놓여있던 우리나라가 불과 70여 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모두의 피땀과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의 노력 덕택일 것입니다. 오늘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는 고 이맹희 전 제1비로 회장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삼성그룹을 물려받지 못하고 부모 형제와 불화하며 국내외를 떠돌다가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는지 이제 그 이름 속 운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1931년 6월 20일 경남 의령에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과 박두월 여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이맹희라는 한글 이름의 오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나타내는 맹자는 토오행으로 부모, 배우자 자리인 성씨 이와 형제와 자녀 자리인 희자를 토곡수합니다. 이 오행상극은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주변인과 불화하는 무서운 기운으로 삶의 여정에 먹구름을 몰고 오게 됩니다. 사격수리는 원격 14수리 지혜격, 형격 11수리 신망격, 이격 9수리 재능격, 정격 17수리 명예격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년의 주역괴상이 화수미제, 중년의 괴상이 화천대유, 병생을 주관하는 마지막 괴상은 화풍중으로 모두 대길괴입니다. 1세에서 30세까지의 운세를 주관하는 화수미제는 완결이 아닌 끊임없는 진행과 순환을 의미하는 미완의 형통을 나타냅니다. 늘 분주하게 움직이며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기업가의 활동성과 재력을 나타내는 괴상입니다. 중년운을 나타내는 괴상은 3대 길괴인 화천대유입니다. 주역 원문 단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왈 대유는 유덕존이하고 대중이 상하응지왈 대유니 기덕 강건이 문명하고 응호춘이 시행이라 시이원형하니라. 단전에 말하기를 대유는 유음이 높은 자리를 얻고 크게 중심에 위치하여 위아래가 응할세 대유라 했으니 그 덕이 강건하고 문명하여 하늘에 응해서 때로 응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크게 선하고 형통하니라 했습니다. 대유는 중천에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괴상으로 큰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 3대 길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화수미제와 화천대유는 둘 다 재벌가의 괴상입니다. 또한 평생의 운세를 주관하는 괴상인 화풍정은 아래에 나무와 바람, 위에 불이 있어 소태, 제사에 쓸 음식을 익히는 상으로 제왕의 접근, 즉 권세와 재력을 지닌 인물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맹희라는 이름은 오행상극만 없다면 대길명입니다. 실제로 그는 삼성가의 황태자다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938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면서 수창국민학교를 다니게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 형제와 가깝게 지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대구의 명문 경북중고등학교의 동기로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후 일본 도쿄농대에 입학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고 1960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안국화재, 미풍산업, 삼성물산, 중앙일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장남으로서 후계자 수업을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장남으로서 혈통의 정통성을 지닌 명실상부한 삼성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태성의 정통성과 가문의 후광 그리고 한글 이름의 화천대유와 화풍정 괴상의 작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36세가 되던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동생 이창희가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으며 이병철 회장이 총수에서 물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이명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그는 열심히 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을 잘 이끌어 보겠다는 과도한 의욕 탓으로 창업 공신 임원들과 충돌하고 아버지가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룹을 이끌려고 하면서 아버지와도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글, 한문 이름 속 오행상극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39세가 되는 1969년에 동생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이 청와대에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으나 자기를 푸대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도 이 사건을 알고도 방조했거나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후계자 구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40세 전후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한문 이름 맹자와 희자의 오행상극과 20술이 험한 격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평생을 지배하는 28술이 파랑격의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수리가 2번 겹친 20수리 험한 격은 정말 무서운 기운으로 사업을 접고 파멸할 운인 비협파운이라 합니다. 최구봉 선생의 80일 수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운 별친 중재화 운이 깨어져 육친과 이별하고 재난이 거듭되니 액난 첨내 불려이 액난이 거듭와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생 난덕 안녕시 일생토록 편안한 때를 얻기 어려우니 병약 단명 고가수 병약하고 명이 짧으며 혼자 될 근심입니다. 성명학적으로 이름에 20수리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총명하고 추진력 있는 큰 인물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이 따라주지 않아 쌓아 올린 명성, 재물, 건강, 가정을 지키기 어렵고 실패, 좌절, 이별, 사고, 불치병, 암 등으로 단명하게 되는 대흉수입니다. 다음으로 평생을 지배하는 28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8수리는 영웅호걸의 기질로 인해 공경에 빠지는 운인 파란격 하밉역경입니다. 자호 생리 종신고 혹을 쓰는 처사가 이별수를 만들어 종신토록 괴로우니 조불안내하도 편안하지 못함을 어찌 해결하리요. 부처 상극 가온박 부부가 서로 극제해서 집안 운이 박해지고 결성 원구 다신노 원수를 맺어 놓아 매운 고생 많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28수리 이름을 총운에 가지게 되면 영웅적 기질이 있고 한때 성공하지만 끝까지 지속되지 못합니다. 희생정신이 있고 정의로우나 그 속에 시비구설이 생기고 생사 이별로 고독해지며 형살, 사건, 사고 속에 단명합니다. 이제 한문 이름 속 주요 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년운 산풍고, 중년운 산내이, 말년운 산내이로 이어집니다. 산풍고라는 괴상은 산 아래 바람이 불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상입니다. 고란, 그릇 위에 있는 3마리의 벌레가 그릇을 좀 먹는다는 뜻이니 떨어진 나뭇잎에 벌레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3마리의 벌레란 건강, 재물, 명예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름에 이 괴상을 가지게 되면 위의 3가지를 모두 잃게 되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대흉괴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말년운을 관장하는 산내에는 산 아래 천둥 번개가 치는 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나 천둥 번개가 친 곳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니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실제로 이명희 전 회장의 인생은 삼성가의 맏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허상 그 자체입니다.
43세가 되는 1973년 여름 그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그의 직함 17개 중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14개의 직함을 회수합니다. 아버지와의 이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일본과 국내외 사냥터 등 여기저기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여러 번 돌아와 곁에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했고 불칼 같은 그의 성격과 자존심 때문에 끝내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다고 하니 조금만 자존심을 굽히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면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의 주변 지인들이 그의 사주를 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나 봅니다. 사주가 모두 불구덩이라서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사주는 시주는 모르겠으나 일주까지는 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급하고 불같은 성격은 그의 타고난 성정이라기보다는 이름 속 오행상극 때문입니다. 한글 이름 부모와 형제 자녀궁 토국수, 한문 이름 형제 자녀궁 수국화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면 자기 방어적 성격이 형성되어 아버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잘 굽힐 수가 없고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평민도 이름 속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 살아생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실 때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말씀도 못하시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이소. 이제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곁에서 안 떠나겠습니다. 여동생 명희가 곁에서 오빠가 그런 소리를 해도 아버지한테는 안 들린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듣든 못 듣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첫날 인사를 드릴 때 말씀이 없으셔도 얼굴 가득히 밝은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계속 나를 보면 미소 짓던 얼굴도 잊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그때 그 따뜻한 미소가 나를 용서하는 시그널이라고 믿고 있다. 긴 세월을 돌아서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화해를 했다. 내가 용서를 빌고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은 흘러가 버린 것이다. 이것이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을 가진 그의 마지막 발자취였습니다. 해외에서 병마에 시달리다 2012년 동생인 삼성고 이근희 회장과 아버지 차명주식 반환 재판을 끝으로 2015년 8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암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성가의 사도세자란 말만 세인들에게 남긴 채 그는 떠났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도 없었으며 부채만 남겼다 합니다. 이맹희 회장님, 저 세상에서라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